예,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헤지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뭐 자산 운영 이렇게 면접 보는 친구가 있어서 면접 질문 중에 헤지펀드에 대해서 제가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잘 모르길래, 그 헤지펀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원래 해지라는 말은 위험을 회피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원래 중세 시대에 보면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을 탈환하려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밑에다가 모두 파놓고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 성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막 무슨 장치들 같은 걸 해놔요. 그거를 우리가 해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한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회피하는 걸 해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서 이제 근세 시대로 넘어가고 이제 무역이 좀 활발해질 때, 예를 들면 유럽에서 뭐 중국에서 도자기라든지 뭐 인도에서 향신료 같은 거를 유럽으로 갖고 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들여오면 처음에 투자한 돈의 10배 정도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배를 막 깔고 몇 개월 동안 운행하다 보면 중간에 태풍을 만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약간의 보험 성격으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투자를 할 때 어떤 형태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보험하고 진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얼마 금액을 만약에 이게 안전하게 들어오면 그 금액을 맡긴 거가 다 이제 그 사람들 소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데에서 이제 그 헤지 펀드가 출발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돈 많은 자본가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뭐 6명이 있다는데 6명이 우리가 재산이 되게 많다고 해봐요. 그럼 한 사람 앞에 막 5조씩 돈을 내갖고 예를 들면 6명이 30조가 되잖아요. 그럼 이 30조를 갖고 다양한 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헤지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자산가들이 어떤 자산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헤지 펀드들이 욕을 많이 먹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좀 이제 망해가는 회사나 이런 회사를 정말 헐값으로 인수를 해갖고 이걸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싼 가격에 대판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헤지 펀드 중에서 유명한 데가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이제 조지 포러스가 퀀텀 펀드라고 아주 큰 펀드를 운영했는데, 이 조지 소로스가 또 하나 욕을 많이 먹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펀드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국가를 공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외환위기 왔었던 것도 그 조지 소로스의 공격이 한 영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화폐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게 한 나라의 화폐를 공략해서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니까 사실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다시 원래 화폐 가격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우리나라 돈을 엄청나게 공략을 해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예를 들면 1달러에 뭐 800원 하다가 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엄청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나라 돈을 많이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헤지 펀드들이 지금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 법의 단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나라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공격까지 막 해가면서 수익을 불려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요즘들은 조금 인식이 그래도 많이 또 개선이 된 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 환경이 안 좋은 회사들을 본인들의 장점인 어떤 그런 구조조정을 잘해서 굉장히 우량 회사를 탈바꿈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오비맥주가 세계에서 제일 큰 인베브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인수를 했다가 인베브에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냐고 오비맥주를 다른 헤지펀드에서 팔았어요. 근데 이 헤지펀드가 운영을 정말 잘해갖고 오비맥주가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져갖고 업계 2위였다가 2위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AB 인베브가 다시 오비맥주를 인수하는데 되게 비싼 돈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헤지펀드에서 몇 년 동안 정말 운영을 잘해서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여놨다. 우리는 그런 걸 평가해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즘 요 강남역 근처에 그 뭐죠? 저게 많이 있거든요. 그
그 커피숍 그게 뭐죠? 바로 요 앞에도 있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커피숍 중에 좀 큰 데가 어디 있죠? 스타벅스 말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게. 타멘탐스 말고. 커피빈 말고. 카페베네 말고 또 하나.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가 요즘 주변에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도 지금 헤지펀드에서 인수했어요. 그리고 놀부보쌈 아시죠? 놀부보쌈 거기도 지금 헤지펀드에서 인수했거든요. 근데 헤지펀드에 인수해갖고 구조조정하면서 공격적으로 회사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비싼 가격에 되파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가 이제 처음에 유래는 그렇게 시작했고 중간에 그런 형태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고 요즘은 또 말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론스타 같은 경우도 헤지펀드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론스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외환은행이었는가 이렇게 인수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그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수해갖고 나중에 높은 가격을 팔게 되니까 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헤지펀드들한테 또 부당하게 인수를 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헤지펀드가 지금 단점도 많지만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근데 일부만 얘기해드린 거예요.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고 자세하게 또 좀 알아보시면 근데 헤지펀드가 어찌됐든 지금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아까 그 자산 운용 사업 헤지펀드들하고도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에서 자산 운용을 세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꺼주시겠어요? 예.